안녕하세요. 심리학과 통하다의 심통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심리 정서적 주제는 그 아동 학대와 또 아동을 살인하는 그 부모들의 심리 정서적인 그 체계가 어떠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요즘 뭐 뉴스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터져 나오지만 그 중에서도 뭐 계속 끊이지 않고 터져 나오는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아동 학대, 또 아동 살인, 네, 하는 그러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그 대표적인 예가 있다면 불과 몇 개월 전에 이제 세상을 경악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죠. 그 8살밖에 되지 않는 여자 아이에게 그 부모가 대변을 먹이고 소변을 먹이고 또 온갖 그 폭행을 행사하면서 결국에는 이 여자아이 8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하게 하는 정말 생명을 잃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참 씁쓸하죠. 그리고 생후 16개월밖에 되지 않았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정인이 사건, 정인이를 죽게 만든 양부모들도 있었죠. 또 이거 말고도 뭐 핸드폰 뭐 뉴스를 열어서 보면 거의 매일 한 건씩은 이 아동 학대 살인 사건들이 터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 부모들의 모습을 사실은 이해하지 못하죠. 네,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악마적인 행동을 하는 이들을 보면서 다 우리 모든 국민이 다 분노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그때의 그 사건,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고 학대하는 그 사건을 볼 때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또 분출하고 있는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지점에서 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왜 자신이 낳은 부모, 뭐 양부모이든 뭐 본인의 자녀를 뭐 낳지 않았지만 입양을 해서 뭐 키운 그런 내 자녀이든 아니면 내가 배 아파서 난 그 자녀들 왜 이렇게 부모가 비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가? 정말 저도 자녀들이 있지만 내가 가장 사랑하고 사랑해야 할 아이들을 왜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게 되는 걸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그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좀 답을 찾아가 본다면 가장 먼저 실질적으로 아이를 학대하고 살인하는 그 부모들의 심리 정서적인 부분을 우리가 면밀하게 들여다보면요. 대부분 이 배경 안에는 이런 게 내재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 어떤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내 아이와 또 현실 속에서의 내 아이 이 사이에서 느끼는 엄청난 괴리감을 아동학대, 살인을 하는 부모 안에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아이를 가해하는 그 부모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내 아이와 내가 학대해서 죽인 아이를 완전히 별개의 존재로 인식한다라는 것을 뜻해요. 굉장히 좀 어렵죠. 일반적이진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를 심리학적으로 해석을 하고 바라보면 아이를 학대하는 부모의 내면 안에는 확고하게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이상적인 아이의 이미지가 확고하게 내재되어 있어요. 네. 이런 부모들에게는 한없이 일단 어떤 이상적인 부분에서 한없이 아이가 칭찬만 받고 사랑만 받고 조금의 우는 모습도 없는 정말 아주 훌륭한 이상화된 아이 이미지가 아동을 학대하는 그 사람들의 그 부모들의 심리 그 영역 안에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이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모습으로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네. 뭐 늘
뭐 칭찬만 받고 늘 사랑만 받고 뭐 울지도 않고. 예. 사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일단 심리적으로 정말 문제가 있다. 예, 병리적인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현실은 부모가 스스로 생각하는 훌륭한 아이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르게요. 완전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훌륭한 이상적인 내 아이의 모습은 말 그대로 이상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현실에서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말 그대로 현실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병리적인, 심리 정서적으로 어떤 이상적인 부분이 굉장히 이상화된 그런 부모들, 그러니까 병리적인 문제를 가진 부모들은 이러한 사실,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도 못하고 이런 사실을 전혀 자각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일반적인 부모들과는 전혀 다른 인지와 다른 사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아이를 학대하는 부모는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이상과 현실 사이를 구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그들은 도리어 내 아이를 그저 자신에게 부담만 주고 또 자신의 평안, 어떤 나의 안정을 위협하는 존재로 여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와 같은 모습이 점차 정말 잦아지고 또 이것이 나중에 고착화되고 굳어지면 결국 아이는 내 돌봄의 대상이 아니다.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이 아이는 내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현실 속의 존재보다 이상화된 이미지 쪽에 더 큰 존재감을 느끼는 것, 이것은 철저히 병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동 학대를 하는 그 부모들, 또 아동 살인을 하는, 내 자녀를 살인하는 그 부모의 심리 사고 체계가 어떠한지, 우리가 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는데요. 이 이상적으로 또 되어져 가는 이 부모의 모습, 사실은 어렸을 때 자신의 부모로부터 공감을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고, 늘 어떤 굉장히 그러한 불쾌한 힘든 어려운 환경과 경험 속에서 되었던,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서적인 것은 대물림이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 아동학대와 살인을 하는 부모의 심리사고 체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이유는 우리가 그들을 이해해주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은 병리적이고 또 그 안에서 우리와 전혀 다른 사고 체계를, 또 심리 정서적으로 어떤 내면에 우리와는 너무나도 괴리감이 떨어져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또 그 아동학대와 살인을 하는 사람들, 저희들 같은 심리 상담사는 또 상담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들이 이런 것들을 했었을까라고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또 나누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또 제 영상에서는 더 또 중요하고 또 흥미있는 그러한 이슈로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